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전문 채널 군무원 TV의 군무원 수험을 연구하고 있는 썬티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2021년 군무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무원 처음 도전하는 군시생이 알아야 될 내용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15분 만에 정리하는 군무원 합격 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컨텐츠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군무원 시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내용 중에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셔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비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선생님 직렬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급수는 9급을 할까요? 7급을 할까요? 육군을 갈까요? 공군을 갈까요? 해군을 갈까요? 아니면 국방부를 갈까요? 이거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또한 2021년에 군무원 시험 일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HG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또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지만 군무원 합격에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 과목은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증 과목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인증 과목은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제가 오랜 기간 수험생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불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관점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본 컨텐츠는 2021년 군무원 준비생 중에 초시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깊이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군무원의 종류와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 군무원은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 많은 수험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을 예측할 때 서로 오해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직 군무원인데 일반직 군무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직 군무원 이외에 임기직 군무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전문 경력관 군무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직렬의 차이도 나타나고 채용 방식에 대한 차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이 3개의 군무원 중에 일반직 군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임기제라든지 전문 경력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연구한 범위 내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직 군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개 채용 방식과 경쟁 채용, 경력 채용이 되겠는데 경력 경쟁 채용입니다. 그래서 경력 채용 2가지로 나누는데 공개 채용은 누구나 응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46개, 47개 정도 되는, 정확하게 46개인데 46개의 직렬 누구나 응시 가능한 건 아니고 46개 중에 11개의 직렬은 자격 조건이 있다.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은 필기시험을 보고요.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한해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면접을 보고 면접도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체검사를 보고 최종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고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심사가 하나 추가가 되겠죠. 서류 심사가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하는 자격증을 요구한다든지 학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실무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합격을 하시면 필기시험을 제가 왜 가로를 쳐놨느냐? 올해부터 이 일반직 군무원의 경력 채용 부분이 필기 부분이 면제가 되는 게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경쟁 채용에서 필기시험 부분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보고요, 후반기에는 안 본다. 하지만 직렬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부분이 통과가 되시면 면접 역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임기제와 전문 경력직은 둘 다 서류 전형이 있다라는 게 있고, 역시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면접 시험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참고하실 것은 전문 경력과는 연구 강의가 있는 직렬이 있고 없는 직렬도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시험 합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경력직 채용에서는 서류 전형이 되겠죠. 그리고 공개 채용에서는 이 일반 필기 시험이 아무래도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이 서류 전형은 임용 예정자의 경력, 학력, 자격증, 전공 과목 등에 대한 임용 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서류 전형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의 모집 공고문이 나왔을 때 그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실무 경력이 있거나 라이센스가 있거나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서류 전형 통과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부적합하다, 맞지 않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할 수 있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공통 과목으로. 그리고 전공 과목 들어가고 인증 과목이 들어갑니다. 9급은 5과목, 7급은 6과목으로 응시를 하는 거고요.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인증이 제외가 됩니다. 바로 전공 과목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과목별 40점 이상을 득해야지만 과락을 면할 수 있고요. 행정직군만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목별 40점 이상을 다 맞았지만 평균이 58점이면 불합격할 수 있다. 어디에서만요? 행정직군에서만 그렇다. 행정직군 이외에 뭐 시설직군이라든지 항공직군이나 보건, 기상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목별 40점 이상만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면접 시험이 우리 군무원에서는 상당히 또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5대 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많이 당락이 좌우가 되죠. 평가 요소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해서 25점 만점으로 면접을 평가합니다. 다음에 5가지 항목을 체크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합격 기준은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 요소 또는 하나의 평정 요소의 과반수가 바로 가를 평가한 경우, 1점을 평가한 경우는 역시 부적합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5가지 항목 중에 2개 이상을 가를 맞거나 아니면 하나의 항목에서 이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가를 주게 되면 부적합으로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무원이란 어떤 직업이고 과연 내가 군무원을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 해도 됩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시간이니까 디테일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군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빌리언 워커 인 더 밀리터리라고 해서 군대 안에서 일하는 바로 민간인입니다. 국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 현역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대 배치에 대한 전출 이런 것들이 군인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라는 겁니다. 장점은 바로 대민 업무, 민원 업무가 없다라는 게 우리 군무원이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장점이고 아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의 메리트를 많이 느끼실 거고요. 통상적으로 야근이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없는 편이고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약한 편이다. 직렬이 구분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군무원, 일반직 군무원은 46개의 직렬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 제가 46개, 7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사이버라는 직렬이 올해 4월에 신설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46, 7개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전망은 현역 군인, 즉 장교나 병사 수를 대폭 더더욱 감소할 거고 해당하는 자리를 바로 군무원이 대거 채용이 돼서 바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실제 미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군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남다릅니다.
굉장히 군인에 대한, 특히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남다른데, 그런 참전용사 못지않게 군무원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군무원 부분을 대부분 앞으로 전투병가는 현역 군인이 가겠지만 비전투는 군무원으로 많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일반 군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개 직군별 46개의 직렬이 있고, 행정직군 대부분이 이쪽에 많이 응시하실 거고요. 행정직렬, 사서직렬,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 그 이외에 시설직군, 통신직군, 그리고 항공직군, 공업직군, 함정, 기상, 보건직군 등이 있고, 이 직군 안에 직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에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그럼 이렇게 46개나 직렬이 있는데 쌤, 이 46개 직렬 중에 과연 어떻게 직렬을 결정해야 되고, 급수는 어떻게 되고, 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이러한 질문하시는 분에게 늘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대학교 전공이 어떤 것입니까? 또는 실무 경력이나 자격증 보유가 어떤 것입니까? 또는 희망 업무가 어떤 것이십니까? 사무 행정 업무입니까? 아니면 관리직이나 어떤 시설물 관리 이런 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요 3가지 질문을 토대로 해서 직렬을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본인의 나이와 공부 기간에 따라서 급수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시험 기간이 짧게 남았는데 4과목을 공부해서 7급을 갈 것인가? 또는 시험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과목만 공부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또한 나이도 상당히 많이 급수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제가 나이와 공부 기간을 주로 물어보고 급수를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 근무지가 어딥니까에 따라서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에 대해서 나눠진다라고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로 들어가면 서울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서울 근무를 평생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국방부를 간다고 해서 수도권 근무를 하고 육군을 간다고 해서 강원도로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갖지 마시고요. 팩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부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도권 근무를 하고 육군으로 한다고 해서 지방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질문사항을 여러분 스스로 퀘스천을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바로 직렬, 급수, 군이 나눠지겠죠. 혹시 모르시겠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대면, 비대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개별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렬, 급수, 군을 제가 같이 고민하고 정해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대면을 학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민족군무원하고 노란 캠퍼스로 시간 예약 잡고 오시면 되고요. 비대면으로 하실 때는 줌 어플리케이션으로 합니다. 그래서 줌 앱을 핸드폰으로 까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시간대로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여러분 의견을 듣고 컨설팅을 드릴 거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 핸드폰은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전화 주시면 제가 개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010-6878-9339 제 개인 번호 공개해 드리니까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전체적인 A to Z 월별 챙겨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달이죠. 1월 달에 국방부 주관에서 군무원 채용 일정을 발표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1월 달에 올해 군무원은 언제 시험 볼 거고, 대략적인 채용 인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군무원 채용 일정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거 나오는 대로 제가 군무원 TV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3월 달에는 보통 말에 나오는데요. 국방부 주관으로 먼저 군무원 채용 공고문을 발표합니다. 공고문을 발표한다는 건 무슨 내용이죠? 거기 안에 직렬별 채용 인원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공채, 경채가 다 나와 있을 거고요. 4월 초에 육군해군 공군 채용 공고문이
국방부 발표 일주일 후에 육군해군 공군이 채용 공모를 발표를 할 거고, 중순에 7일간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하는 거고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일주일 후에 4월 말쯤 될 겁니다. 최종 경쟁률, 직렬별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서 접수할 때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중복 지원을 다 하셔야 되겠죠. 중복 지원을 한 다음에 경쟁률을 보고 실제 7월 초에, 올해는 7월 초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보통 군무원 시험이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이 끝나고 나서 군무원 시험을 보는데, 코로나가 변수일 겁니다. 아마 2분기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 발표를 맞는다 하더라도 바로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 가능한 이 군무원 시험 이외의 모든 시험들이 뒤로 조금씩 밀릴 거예요. 통상적으로 군무원은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제일 많이 봤는데요. 내년에는 제 예상은 7월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7월 3일 또는 7월 9일 이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시험을 보시면 9월 달에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육군은 통상적으로 4주에서 5주간 면접을 보고요. 인원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 이외 국방부나 공군, 해군은 일주일간 5일 동안 보통 진행을 합니다. 10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고, 올해 기준에서는 10월 13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보통 임용이 시작이 됩니다. 직렬별, 굴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월 1일 날 임용이 되지만 1월 1일 날 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11월 1일 날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좀 팁을 말씀드리면 이런 분이 있어요. 군무원, 어떤 군무원 직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왜? 개별 직렬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가능한데요. 군무원은 좀 어렵습니다. 군무원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받지 않고 간단한 인수인계만 하고 바로 임무에 투입이 되고, 심지어 인수인계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새로 생겨난 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인수인계도 없이 바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 직렬을 선택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군무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2001년도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해서야 됩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민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거 참고해서만 들어주시고,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데, 제가 그동안 10년 정도 학원에 종사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을 때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공부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증과목과 본공부, 본공부는 국어 전공 과목입니다. 인증과목과 본공부를 함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한국사 능력검정이 2월 6일 시험입니다. 그리고 토익이나 지텔프는 매월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2월 6일까지 한국사랑 토익 끝내놓고요, 2월 6일 이후부터 본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2월 6일 날 한능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능검 떨어지면 4월 달 또 보셔야 돼요. 4월 달도 떨어지면 6월 달 또 보셔야 돼요. 아마 6월 달까지는 한능검 보셔도 내년에 인정을 해줄 겁니다. 날짜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2월 6일 날 시험 떨어지면 4월 달까지 또 본공부 안 하고 그러면 또 한능검 공부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공부도 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증 과목은 인증 과목대로 공부하시고요. 본공부는 본공부 시작하셔야죠. 본공부를 인증 과목 때문에 늦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증 과목 한국사, 인증 과목 영어는, 한국사는 1, 2급 동영상 강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1, 2급을 따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것 중에 1급 따면은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유리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7급은 3급, 9급은 4급만 따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강의, 짧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급수 점수만 넘기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1, 2급짜리 강의를 봐가지고 막 한능검 따는데 2달 걸렸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 불필요한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한능검은
짧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통상적으로 1, 2주 공부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 과목 영어는 토익 많이 보시는데요. 영어 잘하시면 토익 보세요. 하지만 저는 영어를 좀 못하시면 지텔프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텔프는 매월 2회씩 시험이 있고요. 보통 토익보다 훨씬 쉽고 점수 따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텔프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매월 2번씩 있으니까 떨어지면 바로바로 결과를 보고 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6개월 관점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6개월 시점에서 이렇게 제일 좋습니다. 이론 문제로 나누세요. 그리고 이론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푸시는 거. 이렇게 나누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 이론 공부하실 때는 문제 절대 풀지 마시고 문제 4월부터 6월까지 공부하실 때는 이론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요. 요 시간을 잘 안배해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포괄적인데 이거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디테일한 건 이겁니다. 본 공부 6개월간 세부 계획은 자 이론 3회독, 복습 3회독을 반드시 지키면 합격에 성공합니다. 제가 과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과목은 회독이 중요하고 어떤 과목은 회독보다는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과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회독 3복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3회독 3복습을 하느냐? 이론 1회독은요.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암기보단 복습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시청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면 70강이다, 국어가 70강이다, 행정법이 70강이다 그러면요. 이 70강을 그냥 처음에 복습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복습할 때 처음 이론을 3시간 듣고 복습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3회독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1회독은 인강을 통해서 쭉 보세요. 쭉 보는데 복습하지 마시고 절대 복습한다고 앉아있으면 정말 효과 떨어지니까 복습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산을 보듯이 흐름을 이해하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70강이면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요. 70강 7일이면 끝나요.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회독 할 때는 큰 산을 보듯이 흐름을 타듯이 1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면 3과목이면 3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본 다음에 2회독, 3회독은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2회독은 실강을 추천드리는데요. 실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인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강을 1회독을 해서 2회독을 하고 인강을 하시는 분들은 1.0으로 정독으로 해서 2회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회독이 끝나신 분들은 3회독을 해야 되겠죠. 3회독을 하실 때는 1.2배속이나 1.5배속을 놓고 인강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습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을 끝내놓은 다음에 한 3주면 끝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그리고 2회독부터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실강을 통해서 실강 듣고 복습하고 실강 듣고 복습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강을 통해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국어를 맞춤법 실강을 들었습니다. 또는 인강을 들었겠죠? 그러면 실강을 6시간 들었어요. 또는 인강을 6시간 들었어요. 2회독이 되겠죠? 그리고 6시간 들었으면 3시간 정도 복습하시는 거예요. 즉시. 복습 언제 하라고요? 즉시. 그리고 수요일쯤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요일쯤에 월요일 했던 거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는 목요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또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지 마시고요. 과목을 좀 띄워서 하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추우면 에어캡 보는데 에어캡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거든요. 기억법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공부한 걸 화요일날 똑같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월요일날 공부하고 어느 정도 2, 3일 간격을 두고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복습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복습은 2회독 이론 끝내고 2회독 할 때 즉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3회독 이론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2회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은 진도 나가지 마시고 매주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 복습한 내용 있죠? 그거 모아가지고 복습하는 거예요. 한 5-6시간 정도. 그리고 일요일은 반나절 정도는 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주간 계획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국어 실강으로 1.0 배소, 그러니까 국어 실강으로 한번 듣거나 인강으로 1.0 들었죠? 그리고 복습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 행정법으로 실강을 듣거나 인강 들었어요? 복습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경영학 실강 듣거나 인강 들었어요?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뭐 하시면 돼요? 국어로 인강을 듣는데 여기서 실강 들었던 분이든 인강 들었던 분이든 1.2배속이나 1.5배속을 놓고 또 한 번 듣는 거예요. 또 복습하는 거죠. 이때는 복습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법 하는 거고요.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 뭐 하시면 돼요? 일요일 날은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복습했던 내용 모아서 한 주간 또 복습을 하고요. 그러면 1복습, 2복습, 3복습이 되겠죠? 그리고 반나절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문제풀이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고 했죠? 딴 거 없습니다. 이거는 과목별,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진도별 문제 또는 기출 변형 문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소 과목별로 2000문제에서 2500문제는 풀어보셔야 응용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총알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때 총알이 중요할까요? 총이 중요할까요? 총알이 중요합니다. 총알이 있어야 권총이라도 쏠 수 있어요. 하지만 총알이 없으면 기관총이라도 쏠 수가 없겠죠. 이론 준비할 때는 그래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 공부할 때 문제를 풀면 이론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할 때는 문제를 먼저 보고 싶겠지만 이론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놔야 문제를 풀이할 때 응용력을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그래서 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총알도 많은데 기관총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지켜본 결과 군무원의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군무원의 합격생 분들,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군무원의 합격생 분들은 6개월 동안 공부할 때 흔들림, 굴곡이 없이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나갑니다. 쭉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처음 세운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학생. 처음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산의 정상을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방향만 올바르면 뛰어 올라가든 걸어 올라가든 기어 올라가든 올라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건 한 주에 반나절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일요일 날 전체 복습을 딱 끝내놓고 콤마 공부라고 해서 콤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요일 날 반나절 정도 공부해놓고 반나절 정도는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세요. 두뇌도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쉬어줘야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겠죠. 6개월간 음주, 취미, 친구관계, 게임 등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주하고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날 거 만나고 게임에서 합격하신 분들 물론 있겠지만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시 대안을 세워놓지 않는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떨어지면 뭐 다른 거 해야 되지? 이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분들은 불합격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합격생들은 대안을 세워놓지 않는다. 대안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제가 하나의 부탁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내 공부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험생활하는 6개월 동안을 나의 관점, 1인칭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3인칭 관점에서 객관적인 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함께 합니다. 여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중에 반은 붙어요. 그러면 여러 수험생들 중에 반은 붙는데 제3자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하니까 합격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불합격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금방 보인다라는 거죠. 1인칭 관점에서 몰라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제3자가 순수 두는 건 다 잘 보이거든요. 내가 거기 안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자연스럽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실강을 듣는데 일주일간 라이브 강의로 바뀌었다. 그렇구나. 굴곡 있을 필요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구나. 그리고 편하게 넘어가는 거죠. 나를 1인칭 관점이 아닌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다 지칭하긴 그런데 바로 2020년 올해 공부하기에 정말 불리하신 조건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나이도 많으시고 이쪽 전공자도 아니시고 또 수험생활 하는데 3월 달에 시험이 7월 18일인데 3월 달에 쌍둥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 쌍둥이를 낳으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원에 오시면 눈이 휑하세요. 굉장히 상당히 힘든 모습이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여자분이 쌍둥이 낳고 올 수는 없겠죠.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장점이 최종 합격하셨어요. 최종 합격 6군에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무원 생활 하실 텐데 자, 장점이 뭐냐면 남의 일 보듯이 한다는 거죠. 남의 일 보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내가 거기에 너무 빠져있지 않는 거죠. 공부하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렇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흐름대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불합격생들은요 6개월마다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이대로 공부하는 게 맞나? 잘하고 있는가? 무조건 책상에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만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오늘 공부 안 했는데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 대부분 떨어집니다. 불합격하면 알바하면 되지. 불합격하면 대학교 복학하면 되지.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알바하거나 대학교 들어갈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 중압감을 갖고 늘 지쳐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 분들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부탁이 말씀드리는데 이 6가지를 반복하지 않기를 저 썬티가 부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여러분들이 군무원 합격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니까요. 지금 군무원 처음 알아보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요.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 많이 있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에 모티브가 되는 최근에 제가 본 광고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조승우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이자 연극 배우가 있겠죠. 조승우 씨를 제가 레베카라는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레베카에선 조승우 씨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연극이 끝나고 그러니까 뮤지컬이 끝나고 나오는데 저쪽 옆에 홀에서 조승우 씨가 공연하고 나와서 조승우 씨를 처음 봤거든요.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도 하나 찍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마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불러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나? 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액션. 신호하는 일은 말하시기 전에 알자. 멋있지 않아도 되게 하자. 보셨죠, 여러분들? 자, 보셨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년 2021년 6개월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저 썬티는 초시생들을 위한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컨텐츠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